소개받은 이창현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토크 콘서트를 한번 해볼 계획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참고로 이 제목은 제 책 제목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을 제가 출간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맞춰 보실래요? 참고로 힌트는 제목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1단계는 비전을 땡땡하라. 오, 맞아요. 첫 번째는 바로 비전을 발견하라입니다. 발견하라. 두 번째 단계는 그럼 뭘까요? 비전을 역시 포항에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비전을 디자인하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는 힌트가 없습니다. 비전을 땡땡하라. 발전, 실현. 맞추셨습니다. 저기 있는 학생 그 고정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문제는 잠시 뒤에 강의 중에 내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집을 설계할 때, 만들 때는 첫 번째, 재료부터 찾아야 됩니다. 재료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질까요? 그대로 갈까요? 달라집니다. 북극에 가면 이글루를 짓습니다. 왜? 바로 재료가 눈과 얼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료에 따라 설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옛날에 돌담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 이유도 다 아시죠? 세 가지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불렀잖아요. 여자, 바람, 돌. 그 중에 하나인 돌로 지었습니다. 예전에 한 학교에 가서 삼다도 세 개 이러니까 한 학생이 뭐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귤, 한라봉,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학생은 편의점을 많이 다닌 학생 같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진다. 그러면 디자인도 중요해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특히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설계도가 조금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크면 클수록 설계도는 필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설계도가 있어도 짓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만들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 비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저를 오늘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소개 영상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배불리 먹어 어머 살이 살쪄 Let's give it up, eat it up, baby. 나는 멜빵 바지. 세상이 나를 살쪘다고 해도 그냥 먹는 거야 내 맘대로. 저는 맨 처음 강의할 때 무료로 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발디를 계속 하니까요, 제 꿈이 점점 이루어지더라고요. 참고로 무료 강의할 때 당시에 제 꿈은 뭐였냐면 전국구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료 강의를 한 3년쯤 하고 나니까 소문이 조금씩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감사하게 전국에서 다 불러주는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비발디의 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싸이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왔는데 세 가지의 공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 나랑 몸매가 똑같습니다. 가수 중에 나랑 몸매 비슷한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 나왔어요. 두 번째, 사실 저 노래 잘 못합니다. 저 랩하는 랩을 좋아합니다. 아까 그 호랑나비 하신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앞에서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싸이도 주로 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 어디 가서 춤추면 웃기대요. 김은국 아저씨 이후로 웃긴 가수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공명돼서 싸이를 무진장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낯선 시도였죠. 시도의 연속이었어요. 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아니, 제 사진만 나오면 그렇게 웃겨요?
제 고등학교 때인데 별명을 소개해드리면 영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드름이 많이 나면서 파충류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아나콘다, 용가리, 고질라. 최악의 별명은 과학 시간에 탄생합니다. 과학책을 넘기던 저를 맨날 놀리던 녀석이 이창현 여기 왜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과학책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봤어요. 그 옆에 있는 녀석이 진짜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다 달려왔어요. 야, 뭔데.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길래 뒤에 있는 친구의 과학책을 째려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엽충이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엽충이가 됩니다. 삼자가 성이래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가 진짜 창의적인 것 같아요. 삼자가 어떻게 성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자,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이제 어느 날 오시더니 수학여행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반의 장기자랑 대표를 뽑는데 아무도 없어요. 야, 그럼 추천해봐.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어? 야, 그러면 진짜 없어? 하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엽충이 하지마라. 근데 갑자기 이 소리가 우리 반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엽충이 다 엽충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그 엽충이가 뭐냐?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가리키더니 이창현이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창현, 너 장기자랑 올라가 봐. 선생님,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안 돼요. 뭐?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됐네. 이참에 해보면 되겠네. 선생님, 저 무대공포증 있어요. 저 올라가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저 안 돼요. 뭐? 무대공포증 있어? 잘 됐네. 이참에 올라가서 극복하면 되겠네. 이창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박수. 이러니까 뒤에서 친구들이 박수를 확 쳐버렸어요. 와, 드디어 수학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45명이었습니다. 게다가 15반까지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남고였습니다. 남자들 6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서니까 얼마나 떨리냐면 마이크가요 부들부들거립니다. 정면을 못 봐요. 안녕하세요. 전 2학년 12반 이창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래 랩을 할 건데 잘 못하더라도 반응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딱 시작했어요. 당시에 제가 랩을 한다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비트박스로 도와줬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비트박스에 맞춰서 랩을 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그 비트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살짝만 내려서 조금 뒤쪽으로 가서 살짝만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비트박스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랩을 합니다. 요, 내가 여기 와서 수학여행 왔어.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됐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인원수가 작을 때는 잘 안 되던데 역시 포항 청소년들 호응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제가 15반 중에 3등을 합니다. 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엽충이었던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영남고 래퍼가 됐습니다. 태어나서 좋은 별명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가락을 맨날 이러고 다닙니다. 꿈이 아직 없는데 자신의 꿈을 어떻게 모색하나요? 자신의 꿈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 긴데. 낯선 시도 일단 하시고요. 제 유튜브에 하도 질문이 많아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북스킹이라고 치시고, 북스킹이라고 치시고, 거기에 꿈이 없어요 라고 치면 제가 올려놨어요. 한 10분짜리로.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게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말하는 비전은 뭔가요? 이거 또 이야기하면 긴데. 사실 조금 더 있는데, 꿈은 꾸고 나면 빨리 흐리멍텅해져요. 이상하게 싹 날아가요. 비전은 뭘까요? 눈으로 본다. 그래서 텔레비전, 전파 보는 기계를 텔레비전.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제가 스타 강사가 되는 길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일, 여기서 해야 될 일, 저기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루트가 다 있어요. 눈으로 다 보이죠. 이게 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봐서 기가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제가요 진로 특강을 가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꿈이 없어요. 물론 뭐 말로 질문 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 종이로 질문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진로가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로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너 꿈이 뭐냐? 너 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친구들도 대부분 꿈이 다 있어요. 그렇게 비교되다 보니까 꿈이 없는 게 비정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꿈이 없는 게요 정상입니다. 저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김미경 작가의 드림온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대까지는 꿈을 못 찾는 게 정상이다. 네, 맞아요. 꿈은요 사실상 이게 찾으면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근데 못 찾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요 그 주변에 꿈이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꿈을 물어보세요. 그 사람 제대로 된 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꿈이 없다면 저는 맥락적 사고를 하겠습니다. 맥락적 사고, 즉 그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대답이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요 10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대는 아직 생계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즉 부모님한테 조금 의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대라면 뷔페를 가는 것과 똑같다. 자, 뷔페를 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뷔페를 간다면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사람마다 유형은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시 있잖아요. 접시 가져가서 조금씩 하나하나씩 다 맛봐요. 보고 싶은 거 딱.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그걸 하나하나씩 먹어봐요. 먹다가 보면 정말 신기하게 어떤 음식은 내 입맛에 맞고 어떤 음식은 괜히 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접시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먹었던 것 중에 맛있는 거 위주로 따다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두 번째 하는 거죠. 즉 음식을 한번 탐색한 다음에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더 많이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꿈이 없다, 특별한 취향이 없다, 그러면 다양한 직업들을 만나봐요. 근데 이게 음식이야 뭐 금방 이렇게 뜨면 되지만 직업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듯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말 명언 하나 찾았는데요. 이 책입니다. 김은주 작가의 달팽이 안의 달이라는 책에 보면 나침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에 항상 흔들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언젠가 바른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와, 정말 명문장입니다. 전 이 문장을 읽고 와,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도 흔들리다가 보면 정방향, 즉 꿈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해야 방향을 찾는다 라는 말을 명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계에 아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꼭 방황을 통해서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북스킹, 만약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20대 이상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생계부터 책임지자. 생계는요, 생명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생명을 부여해야 꿈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가수라는 꿈을 도전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 23살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진짜 가요제를 다 휩쓸고 다녔습니다. 100번 넘게 나갔습니다.
나가면 상을 다 타왔어요. 그때 장면 조금 보여드릴까요? Yo, let's go. This out in the ghetto now. Respect on the dear black microphone man. Oh, let's get to rock. 네, 이렇게 저는 그 가요제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1등 할 때 장면인데, 그 가요제를 해도 물론 뭐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대부분 뭐 상품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3살, 24살 정도에 이 가수를 2, 3년 정도 도전하다 보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도 다 바닥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가수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꿈과 이 현실 사이에서 대립점을 찾았어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꿈이 뭘까? 그러다가 제가 찾은 건 바로 돌잔치였습니다. 여러분, 돌잔치 가봤어요? 돌잔치 가면 앞에 돌상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진행자가 나와서 그 돌잔치 진행을 하죠.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부터 창인이의 돌잔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돌잔치 진행을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 쌓여서 이제 진행자가 됩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의 스승님을 만났고, 그 스승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저도 무료 강의라는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과 강의를 동시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강의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계는 MC로, 그리고 재미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나니까 이 강의 실력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진행도 같이 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진행보다 강의를 더 많이 불러주기 시작한 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다니다가 점점 이렇게 돼서 강사 쪽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MC 리더스라는 곳에 포함돼서 함께 진행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강사라는 꿈을 만났고 진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 또한 그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생계에 책임져야 된다면 생계부터 책임지는데 내 꿈과 생계를 같은 방향으로 놓아 보십시오. 물론 안 될 겁니다. 저처럼 안 될 겁니다. 근데요, 최대한 비슷한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계부터 책임지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방향 속에서 꿈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북스킹, 꿈이 없는 건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못 찾고 돌아가신 분도 꽤 많습니다. 물론 꿈을 찾으면 훨씬 더 재밌다라는 겁니다. 의지도 생기고 열정도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대라면 바로 탐색부터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될 20대라면 이 생계와 꿈의 방향을 약간씩 점점 일치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물론 말만 이렇게 쉽지 저도 1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도전하는 자에게 꿈이 찾아오듯이 여러분들도 행동하는 자에게 꿈이 찾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경의 드림온 그리고 달팽이 안의 달을 북스킹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방황을 해야 방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방황 두려워하지 말고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응원드립니다.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이 꽤 많았어요. 꿈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왜냐면 제가 쓴 책이 바로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즉 꿈을 발견하라고 아니라 비전을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자, 그러면 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면서 꾸는 꿈을 우리는 드림,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의 특징이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꿈은 생생해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사라지고 잘 안 보이고 두리뭉술해집니까? 네, 맞습니다. 꿈은 꾸고 나면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 두리뭉술해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꿈이라면 저는 비전은요, 반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선명한 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용어
혹시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한 대 정도는 있는데, 네, 뭐냐면 바로, 네, 요거죠. TV죠. 자, TV를 보면 텔레비전. 텔레는 뭐냐면 전파. 그리고 비전은 본다. TV는 바로 전파를 보는 기계를 바로 텔레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TV죠. 마찬가지로 비전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면 꿈과 비전의 차이 한번 예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꿈이 그냥 선생님 요렇게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초등학교 선생님. 그럼 어떤 초등학교? 지역은 어디? 서울이냐? 외국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아니면 농촌이냐? 다 다르죠. 그리고 나이는 언제? 마감 기한이죠. 그리고 전공 과목은 무엇을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건 비전이에요. 즉 꿈은요, 그냥 딱 보면 아, 이런 거 대충 있겠네 라는 약간 두리뭉술하다면, 비전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 걸로. 자, 제 꿈이 만약에 스타 강사라는 꿈이 있다면 비전은요, 방송 출연을 하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사람들 정말 많이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예요. 또 전국구 강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감기한 2030년 정도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사인회도 하면서 네, 팔도 막 아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 콘서트를 연말에 막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크 콘서트처럼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강의도 있지만 토크도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도 함께 열고 싶은 게 바로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 영향력은 정말 작은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 바꿔서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진짜 비전입니다. 자, 2개 들으셨는데요. 자, 보시면 꿈이 선명합니까? 비전이 선명합니까? 네, 맞습니다. 비전이 훨씬 선명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과정 또한 생생하게 그려놓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 같은 경우에 2030년도에 이렇게,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렇게, 그리고 2019년엔 현재는 이렇게 해서 출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네, 참고로 여기 더 울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더 울림. 이 더 울림의 가제가 바로 네, 발걸음이 무거운 당신에게 쉼표 하나가 필요할 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출간을 했습니다. 자, 정말 생생하게 과정까지 다 그려놓고, 또 중요한 거, 네, 맞습니다. 자신이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다 적어 놔야 돼요. 즉 결과, 그리고 과정, 그리고 오늘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과값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꿈은요, 바로 두리뭉술하다면 비전은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꿈이 좀 정적이다. 그러면 비전은 동적이죠. 즉 과정과 오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꿈은 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면 비전은 그때 당시에 마감 기한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무엇을 할 것이며 오늘 무엇을 할 거냐, 즉 시간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난 영상과 그리고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비전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20대 후반까지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꿈을 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국구 강사가 되고 책을 10권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업그레이드해서 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